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에 오후를 가르는 뉴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낸 상황이지만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1%대 하락 조정 겪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조금 큰 폭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전에 오후에 영향을 많이 미친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단독 보도가 떴고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함께 손을 잡고 광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TSMC는 이미 엔비디아 가속기에 활용할 이 기술을 이미 제작을 하고 있고요. 생산 라인도 3개월 뒤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TSMC와 손을 잡았지만 에이직 반도체로 핫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이 광 반도체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난 건데요. 말 그대로 광입니다. 빛. 그래서 전기보다도 더 빠르게 빛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력 소모도 적게 들고 발열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도 신기술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다면 브로드컴과 함께 그렇다면 밸류를 다시 측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장중 24%대 급등했고요. 에이직 반도체의 대표주자 브로드컴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세 체크하시죠.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장중에 24%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탄력을 더 높여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27.5%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 시도 들어갔고요. 퀄리타스와 함께 시세를 따라가는 종목들, 제주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리아 서키트 등등 온디바이스 AI나 기판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 뉴스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아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흐름 발생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뉴스입니다. 오픈 AI에서 700조 원을 투자한 스타게이트에 엔비디아 AI 칩을 장착한다는 소식을 오후장에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수요 여전히 강하다, AI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소식과 함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분봉상으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합권까지 현재는 주가 반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오후장에 또 이 소식도 제공이 됐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K2 전차 계약 조속히 체결했으면 좋겠다.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희망한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K2 전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도 그동안에 못 갔던 그 울분을 시원하게 터트리는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시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보시면 한화시스템이 10.9%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 펼쳐가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죽을 듯 죽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8% 안팎의 강세. 하이버프로는 방금 광 반도체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그리고 풍산, 한국항공우주 종목들 현재 자리에 랭크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오전부터 오후를 관통하는 뉴스들입니다. 철강, 구리, 화학. 지금 중국의 부양책 이슈 때문에 많은 원자재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더해서 중국이 결국은 조금 미국 쪽에 손을 들어줬죠. 철강 생산량 감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철강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다면 철강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뉴스인 게 맞겠지만 일단은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정말 강하죠. 게다가 NH투자증권 쪽에서 철강 업황의 회복세가 기대되니 현대제철 봅시다라고 리포트까지 내면서 이 세 가지 종목의 급등세가 현재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이번 주 초반에는 LNG 관련해서 철강 중소형주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철강 대형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특징적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18%대, 포스코 홀딩스가 8%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철강 중소형주 안에서 오늘은 하이스틸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시세도 어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현대제철 8%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자, 구리도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예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부양책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 지금 독일, 특히 방위비를 증액한다고 했죠. 우리 자주국방력 더 강화할 거야 라는 흐름 때문에
구리 수요가 향후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구리를 두고 관세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고하면서 구리 가격 폭등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요가 떨어지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는 견고한데 가격은 올라간다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앞으로 구리 관련주가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풍산의 일봉 보겠습니다. 풍산도 오늘 장중에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다만 53,000원대에서 67,000원대까지 최근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겠죠. 앞으로의 흐름도 참고해 보시면서 마지막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중국의 전인대에서 내수 진작 의지를 강조하면서 화학 업종까지도 함께 대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들 종목은 특히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인데 중국의 부양책 이슈 때문에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까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화학주 시세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학주 안에서 오늘 LG화학이 대장입니다. 7%대의 급등,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등등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6천억 원대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의 활약도 이번 주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마감 스포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마감 스포트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후 접어들어서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후장의 종목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나 속보에 따라서 인맥주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키워드가 많아졌습니다. 하나씩 저희는 얘기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준비한 것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 호실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에이징 라인이 혹은 온디바이스 AI 라인이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리고 잠시 쉬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증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함께 광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관련한 기술력이 부각됐었던 종목들 지금 일제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더 그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포트 변경에 있어서 신호탄을 주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동근 대표님. 네. 사실 실체가 없진 않더라고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도 과기부 과제, 그 실리콘 관련해서는 그 응용기술 개발 이력도 있고 해서 실체가 없는 건 아니던데 그렇다면 확실히 다시 이쪽으로 우리는 시선을 쏘아야 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사실은 오늘 일단 이런 브로드컴의 호실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브로드컴하고 2년 내 그 제품 양산에다가 이제 광반도체라고 불리는 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사실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이제 엔비디아하고도 이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브로드컴하고 협업하는 것이
상용화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는 TSMC도 삼성전자에 앞서가지고 이제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결국 이제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삼성전자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편이고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과의 어떤 협업 속도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 개발에 국책 과제를 수행했던 그런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오늘 워낙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한 방에 좀 만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도 좀 터지고 있고 어떤 이런 그 뉴스 플로우가 오늘 어떤 이런 그 강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의 흐름들은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추후에 계속돼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격에서 또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의 급등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막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이랑 붙었다고 하니까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미 TSMC는 이쪽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미국 마이크론은 TSMC 전 회장 모셔갔다고 하고 TSMC는 또 역대급 실적 나오게 하면서 사실 이런 삼각 구도로 봤을 때 글쎄요, 이 재료 모멘텀 가치가 추가 연속성을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의 과정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겠고요. 자, 그렇다면 윤혜린 대표님,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사실 이전에 움직였던 끼를 확인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더 강해진 거예요? 일단 지금 거의 한 40% 밀린 자리에서 오늘 갑자기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무빙을 보면 대략적으로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었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우리의 관심이 다시 뒤쳐졌을 때 상승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크게 조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따라 붙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의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기술주나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은 이제 좀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짝 테마성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오늘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연속성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제 한 27.36% 우리가 매물대 지금 상단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 매물대를 상단을 거의 다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을 때 뭔가 강력한 재료가 아닌 이상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음봉과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랜만에 다시 상승이 나와준 건 좋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 보니까 외국인이 한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립의 의견으로 관찰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의견이 좀 일치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고 흐름을 보자. 중립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물 만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잔치예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이 적용이 될 거다. 미국에서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생산 감축 전망과 함께 그리고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기대감과 함께 철강주가 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을만한 거 맞나 싶은 생각 있으실 겁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2차 전지가 크게 묻어 있었는데 완전히 원래 본업으로 철강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나 LNG와 특화된 기술력 포스코 쪽에서는 이미 그 LNG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큰데요. 한화가와 포스코가가 같이 올라요. 다 트럼프가 묶여있긴 한데 그럼 포스코는 더 위치가 낮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일까요? 사실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네. 역시 그 2차전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료들이 주가에 더 많이 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주들의 어떤 그 등락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강 쪽의 어떤 그런 좀 재료들이 반영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중국 뭐 생산 감축이라든가 이런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철강 업황의 개선 전망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접근해도 되는 가격까지는 맞죠.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또 한편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철강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런 호재들이 반영되고 있지만은 또 2차전지만 놓고 보면은 지금 마냥 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온 측면도 있고 물론 뭐 또 이제 지금 LNG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재료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만은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2차전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네. 지금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중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가스관과에서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투자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 투자와 관련돼서 얼마나 이익을 챙길 수 있겠느냐라는 또 그런 쪽에 의문도 좀 드는 측면도 있고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을 늘리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이제 관세 전쟁의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포스코홀딩스가 단기적으로 이런 바닥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중립의 입장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마음에 두고 투자하셨던 분들의 매물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LNG가 붙었을 때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속도 면에서 과연 물음표가 찍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린 대표님, 그런 관점에서 동의하시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차별적인 전략으로 포스코 그룹주 바라보기 가능할까요? 일단 오늘 포스코 홀딩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일봉상 차트를 보면 지금 장기 이편성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슈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의견들이 다음 주에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땐 개인적으로 지금 일봉상 이제 241선이 한 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앵커님께서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기간 수급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포착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단기간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우리가 지금 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다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우리가 신용등급을 하향한다라고 해서 시간에서 조금 하락을 했어서 오늘 여기서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전에 조금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고 포스코 그룹주가 우리가 하나 그룹주가 지금 방산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도 지금이 조금 초입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을 잘 선정을 하고 시기만 잘 선정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유의미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차라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조정해 음봉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개별 종목이 지금 무빙이 굉장히 오늘은 크게 상승을 하고 내일은 다시 음봉이 왔다가도 상승을 하고 지금 너무 개인 투자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장세죠. 그럴 때는 포스코 그룹주 ETF를 보시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혜 얻어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포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립으로 보되 그리고 윤 대표님께서 수급밸류 분석해 주셨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12거래일 연속 굉장히 큰 물량으로 매수 랠리 이어가고 있거든요. 음봉 때 보는 전략 유효하겠다라는 현명한 판단까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볼게요. 2차 전지 얘기를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볼까요?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이슈, 발언이 나오면 그게 뉴스화가 되고 그것이 주가 움직임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전고체 전해질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튀어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3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이제 내년 말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대감이 과연 에코프로 BM을 끌어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는 아마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이동근 대표님, 사실 뭐 포스코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뭐 안 하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본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배터리발 이러한 멘트가 긍정적인 동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의 어떤 얘기는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제 시기가 조금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개별 이슈가 주가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영 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해서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하면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저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또 바닥까지 왔었는데 거기서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그동안 사실 이런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가지고 주가를 좀 이제 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 그 H&G를 봤을 때, 업황의 바닥 통과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바닥 통과를 하고 있다. 그다음 저도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놓고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에 한 2,500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800억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게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향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재료라든가 또는 낙폭 과대라든가 뭐 이런 인터배터리라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단기적으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은 반복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 이런 주가 흐름이 어떤 추세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의 어떤 그 이제 성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저는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잘 이용하는 정도의 뭐 그 정도의 투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계속해서 최근에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 등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잘하시는 분들 이런 등락을 잘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중립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플러스권이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가 다른 이슈로 한 8%대 보여지는 거고 글쎄요. 사실상 이익 성장이 가시화될 때 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모여졌을 때 뭐 팔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주고 계십니다.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윤 대표님. 사실 그동안 2차 전지단에서는 세분화해서 봤어요. TCC 스틸, 뭐 KNS와 같은 원통형을 볼 거냐,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전고체 라인을 볼 거냐, 아니면 진짜 2차 전지를 볼 거냐, 섹터별 움직임, 순환매를 이용했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점수 줄 수 있는 쪽은 있나요? 대표님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프로이시전 했을 때 삼성전자 51,000원이 안정적이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의 최저점이 1월 2일에 10만 5천 원 선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바닥을 찍고 다시 13만 원, 14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결국 이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2차 전지 내에서 이슈가 있는 건 당연히 전고체 쪽
일반적이겠지만 전고체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굉장히 폭풍적인 상승을 했다가 다시 긴 음봉이 나왔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결국엔 지수 플레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 반도체도 지금 엔비디아 바이오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뭐 2차 전지도 업황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바닥에서 반복을 할 것이고 제약바이오의 투심은 좋지만 그래도 이게 주도 섹터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조금 꺾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수가 조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오히려 세 가지 섹터 중에는 뭔가 한 가지 섹터가 우리가 뭉쳐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조금 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LNG 이런 철강 이슈로 어쨌든 뭐 기업의 실적은 아직 둔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본다면 오늘이 지금 11만 6,800원 선이죠. 그래서 뭐 11만 원 초반대부터 10만 원 후반대는 우리가 삼성전자 5만 1,000원부터 매수해도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조금 편안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은 픽스가 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이 왔을 때 노려보는 전략은 가능하다. 하지만 업황에 있어서는 점점점 물음표 사인을 두 분께서 주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진짜 핫합니다. 한화 시스템. 지금 차입금이 뭐 부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이 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이 필리조선소에서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능한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시켜가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오간유, 오후를 가르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2전자 2차 이행 계약 체결하자, 촉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방산주는 계속해서 지금 흐름, 그 기류가 좋거든요. 방사는 여전히 롱이라고 한다면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은 할 텐데요. 이릉훈 대표님, 네. 방사는 지금 어떤 주도 섹터의 변곡 구간에 있어서도 흔들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이다라는 이 가설을 유지해도 괜찮나요? 뭐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저는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방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의 어떤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결국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유럽의 자강론이에요. 미국이 이제 유럽에다가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지금 뭐 EU 국방비 증액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 각국에서 이제 자국의 어떤 방위력을 증강시키는데 상당히 여기다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집중을 할 건데,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급성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비유가 되는 게 유럽에도 이제 방산업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가장 차별성은 그러니까 오늘 폴란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다가 무기를 주문하면 한 3, 4년 걸리는데 한국에다 주문하면 1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이 그 미국이 쓰는 방위비에 유럽 전체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그거 갖다 그러한 어떤 지금의 시스템을 바로 완전히 좀 이제 다르게 가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인 거고, 유럽이 방위비를 증액을 하고 그들이 무기 체계를 다시 갖추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어떤 선택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뭐 다 우리가 다 수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 부분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방산업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기대감들,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뒤늦게 오르기 시작을 했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그 자금 부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작용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 체계,
시스템 이런 쪽에 있어서 좀 특화가 돼 있는 네.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 필리 존스의 연결적 반영인데 당장 이게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볼륨을 키우는데 매출을 늘리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사업에 있어서의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하나 첨단 소재라든가 한화 그룹에 있는 방산업체들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역시 굉장히 저는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업종 전체도 그렇고 한 시스템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오늘 거의 고점이에요. 보시면 이제 주봉상으로도 고점이고 한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또 이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맞아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 의견이고요. 네. 방사는 롱이다. 왜냐하면 진짜 잘 만드는데 심지어 빨리 만들어주는 국가 K방산이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어요. 윤 대표님,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모아가 봅시다. 지금 예쁘게 가거든요. 더 가요? 제가 오전에 이제 준비할 때 하나 시스템을 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이제 신고가를 기대해 볼 만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예. 벌어졌더라고요. 갔죠. 그래서 당연히 뭐 방상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지금 축제겠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지금 방산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오늘 한국 항공우주까지 많이 네. 올랐죠. 그래서 일단 대장은 한화 그룹주이기 때문에 이 물결을 탔을 때 내가 대장을 지금이라도 건드려 보고 싶다? 당연히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좋지만 대신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이 좋게 좀 음봉이 나왔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비중을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 그룹주들 방산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방금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을 봤을 때는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가 94,500원을 찍고 지금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이제 9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차선으로 현대 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을 조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뭐든지 분할로 조금 소액으로 매수해 보시는 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접근하는 관점에 있어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빨갛게 긍정 딱지가 붙어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리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국내 북미 경쟁 심화, 클리오의 실적 반등 포인트는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 뭐 관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관세 미미할 거다라는 의견,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가 더해지니까요. 안 움직였었던 화장품 브랜드단도 움직이려나 싶습니다. 손이 갈 수 있을까요? 이동훈 대표님. 사실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좀 약간 부침을 겪었어요. 네. 4분기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이제 그 개별 종목의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리오 하면 우리가 화장품 중에서도 색조 쪽에 굉장히 이제 강자로 우리가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쟁 구도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색조 쪽은 앞서갔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이전 국면에서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실은 이게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클리오가 지금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후발주자들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닝 쇼크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네. 그런 성장세가 조금은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이 그렇다면은 조금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일단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약간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색조 시장에서의 경쟁에서의 뭔가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장품 업종만 놓고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 있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중국
쪽의 화장품이 상당히 좀 약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한한령 해제되고 이제 중국도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소비 촉진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 경기 부양은 소비 쪽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 중국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중국 내에서의 어떤 소비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 업종 전반으로 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클리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향후에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관망 의견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망 의견 알겠습니다. 중국 쪽도 한번 좀 챙겨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는 했는데 자, 윤 대표님 그렇다면 사실 오늘 뭐 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아직까지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거래가 꽤 많이 수반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이긴 한데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해줬으면 네. 다시 한번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 이제 윗꼬리로 마감을 한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우리가 클리오를 안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못해도 한 2만 원 선 이상이 됐을 때는 차라리 지금부터 다시 보기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리오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게 결국 실적 하회 이슈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는 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단기간에 상승할지는 우리가 이제 2만 원 선을 돌파했을 때 판단해 볼 얘기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화장품이 이제 성장 용력이 있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온 CLSA에서 나온 리포트도 보니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K뷰티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화장품 섹터도 이렇게 중국에게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결국 미국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ODM들을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이 코스맥스입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한국콜마도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클리오는 우리가 2만 원 이상 돌파했을 때 그리고 뭐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의 ODM 기업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끼가 있는 종목들은 뭐 토니모리,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자체를 보고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와 줘야 추세를 논할 수 있어 보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다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 여러분 화장품 내에서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